정당 바로 세우기 모임 대표이면서 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신인규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변호사님. 자, 어제도 시방쇼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유시민 작가의 ABC론이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민주 진영 간 싸움이 정리되는 순간 다시 불을 붙였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뭐 잘 수습이 되는가 했는데 다시 이 불을 지핀 사람이 유시민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발언의 파장과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뭐 우선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아주 네. 치열한 논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 합당과 관련돼서도 또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인데, 유시민 전 장관이 ABC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어떤 분류법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그렇게 뭐 분류법을 써서 어떤 정치 현상을 설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조국 대표 같은 분은 뉴 이재명 현상의 뉴자만 봐도 네. 굉장히 그 갈라치기로 우려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오전도 보니까 정치 혈액형 A형 인증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하면서 굉장히 예. 흡족한 듯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좀 강한 게, 예. 이게 뉴 이재명의 뉴자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그 갈라치기로 우려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네. ABC로 아예 세 개의 분류로 아예 구획을 그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가 유시민 전 장관한테 이거는 뭐 아주 거센 비판을 해도 모자른데, 네. 이제 본인이 또 정치 혈액형 A라고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는 그게 좀 개인적인 좀 충격적인 그 장면 아닌가. 그러니까 예. 내가 나누는 거는 선한 구분법, 남이 나누는 거는 나누는 것도 아니지만 네. 나눈다고 프레임을 씌워서 갈라치기나 작전 세력으로 몰고 어떤 배후를 밝혀라, 이런 식의 접근을 보이고 있는 이런 약간 위선적 행태가 지금 이 조국 대표를 위시한 그 조국 대통령 만들기 운동원들의 가장 큰 문제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참, 너무나 황당하고 말이죠. 이 양반이 나이값을 못한다는 느낌마저 들었는데, 자, 사람을 무슨 고기 등급 나누듯 등급으로 나눠서 좌표를 찍게 만들었다, 이런 지적이 지금 여기저기서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인들이 아주 대놓고 자기 얼굴 드러내놓고 이름까지 드러내놓고 질타를 하고 있는 모습이 과거와 많이 다른 모습인데, 이 발언의 위험성, 심각성을 제대로 짚고 계시는 분이 우리 신 변호사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우선은 유시민 전 장관이 네. 그 작가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정계를 은퇴하신 분이고 이제 전직 의원과 장관을 지내신 분인데, 네. 국민들한테는 작가로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작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만약에 작가라고 한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작가가 꽤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작가들이 작품 활동하고 어떤 인문학적이나 철학적 성찰을 통해서 사회에 메시지를 내는 걸 제외하고, 네. 어떤 작가가 유시민 그 장관 외에 예. 그 작가라는 타이틀로 합당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내지는 어떤 ABC 분류법으로 이 정권에 깊숙이 개입을 하는 이런 작가가 있는지가 저는 우선 좀 의문이 들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의 엊그제 ABC 발언은요, 네. 저는 구태수계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태수계의 선언이다. 네, 구태수계 선언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유가, 네. 결국에는 뭐 A그룹은 가치고 뭐 B그룹은 이익을 추구해가지고 이렇게 선악구도를 계속 쓰고 있는데, 네. 바로 이 지점이 제가 뉴 이재명을 제가 그 뉴잼스에서도 설명을 하면서, 네네. 팀 이재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뉴 이재명 그룹들은 저희가 실용을 말하고 국익을 말하고 통합을 말하거든요. 제가 네. 지금도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네. 조국 대표처럼 제가 갈라쳤다 이런 비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는 통합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분류법을 써도, 네. 아니 오히려 저는 이런 건설적인 토론회장으로 만들겠다라는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저는 차이점이 일단 하나가 있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A그룹이라고 지칭한 분들을 저는 팀 김어준이라고 부르거든요. 팀 김어준. 네, 근데 그 팀 김어준의 이제 구태선언 수계로 이제 구태수계 선언을 어제 한 것인데,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시민 전 장관의 그 매불쇼 발언 있잖아요. 네네네.
거의 다 보면은 정치 공학입니다. 정치 공학. 뭐 어디를 쪼개고 어디를 더 늘리고 누구를 반명으로 몰고 아주 상당히 그 정치 공학의 끝판왕 아닌가. 네. 그러면서 무슨 뭐 침팬지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권력 투쟁적 관점으로만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뉴 이재명 현상을 읽지도 못하고 그냥 그 현상을 묻지마식으로 비판하고 구태의 프레임으로 또 맞서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그 ABC라는 분류법에 대해 가지고 네. 뭐 저랑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만은 아주 구태스러운 선언이다. 그래서 제가 구태수계를 스스로 선언하고 오히려 자백을 해버린 거 아닌가. 그리고 작가라는 타이틀 이제 저는 그만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팀 김어준의 네. 어떤 뭐 그분은 행동대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나름의 어떤 팀 김어준의 뭐 정신적 지주 내지는 어떤 뭐 구단주 정도의 뭐 그런 위치를 지금 가지고 활동을 아예 작심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보면요. 이분들이 이제 합당 때부터 뭐 계속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팀 김어준을 형성해서 이재명 정부의 그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라 이렇게 했는데 합당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목리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들이 제안한 안까지도 스스로 부정하면서 그 정부 안에 대해 가지고 당정협의안을 또 비판하고 나선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또 김어준 씨 방송에는 또 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정부의 그런 실용과 국익과 통합의 관점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이분들은 아주 이념적이고 진영 논리가 강화돼 있고 선악적인 이분법 이번에는 이제 3분법이죠. 이런 선악적인 구분법을 가지고 나라를 구별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이분들의 한계라고 저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은 내부 비판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름의 성역을 만들어 놓고 비판을 못해요. 그렇지. 어디까지 연장되냐면 최근에 뭐 박은정 의원 남편 그 경찰에서 무혐의로 털어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무혐의로 끝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또 사건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한번 물어볼 법도 한데 그 박은정 의원 나가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기사에 대해서 아예 질문을 못 꺼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내부 진영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떤 스피커들, 어떤 특수한 지위에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그냥 덮어주는데 이게 어떤 느낌하고 비슷하냐면 윤석열 특수부 검사도 김건희 사건만큼은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기 진영을 위해서 쓰는 이런 아주 저는 참 국민 기만적인 행동을 이 팀 김어준 소속에 있는 분들이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잘못해보고 돌아볼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아, 그래요. 지금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검열하면서 수기를 못하게 한 사람이라고 막 낙인을 찍기도 했어요. 유시민 작가가. 이 팩트에 부합합니까? 이동영 작가는 그럴 거면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라 이렇게 강하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그 유시민 전 장관도 예. 자꾸 그 익명 정치를 하시는데 네. 저는 그냥 이건 신인규만도 못하다고 생각해요. 아. 조국 대표도 익명 정치를 해서 네. 무슨 정치 지망생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유시민 전 장관도 친명팔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 구체적인 사람을 특정하고 네. 그 사람의 행동을 갖다가 비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네. 누가 친명팔이냐라고 네. 본다면은 저는 정청래 대표 친명팔이 한다고 보거든요. 네. 아니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심 정심이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거 친명 파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적시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갖다가 비판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실명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박은정 의원이 과거에 그 정성호 장관 향해 가지고 공부 좀 더 하라고 했던 말은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최강욱 변호사가 뭐 지금 정성호 장관이 검찰들 뱀의 혀 같은 그 검찰들에게 아주 둘러싸여 가지고 포획되어 있다라는 얘기 어떻습니까?
김은정 검사장이 검찰 오적으로 지목하면서 이 정부를 때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팀 김어준 계의 어떻게 보면은 구단주의 지위에 있다 보니까 구단주. 아주 그냥 정부 인사들을 다 지목하면서 막 난사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뭐 난사하는 거 실명으로 한 거는 참 잘하신 거고, 아니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앞으로는 그 친명 파리에 대해서도 그 누구라도 대통령 팔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 누가 예. 팔고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팔았는지 그 장인수 씨처럼 하지 마시고요. 네. 정말 명확하게 어떤 네. 행위, 우리 정부 성공을 위해서 네. 누가 언제 어디서 이재명 정부를 팔았는가, 저도 같이 비판을 하게 네. 좀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익명 정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 지금 실명을 깐 사람들은 이제 만만한 사람들, 뭐 깠어도 그게 별로 이렇게 뒤탈이 없을 사람들만 이제 골라서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좀 비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거는요, 예. 만만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네. 지금 건드리는 사람들의 그 직급이 상당히 고위직들이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뭐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장관이나 뭐 조상호 보좌관이나 다 이 정부에서 고위직들을 맡고 있고 상당히 책임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 총알을 난사를 한다는 것은요, 저는 사실상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든다,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정부를 내부로 오히려 또 ABC로 나누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저는 행동이다. 그러면서 말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한다고 하거든요. 네. 저는 이런 국민을 상대로 한 이런 기만을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줄 걸로 이분들은 기대를 하시는지 저는 멀지 않아서 이 팀 김어준계의 이런 잘못된 착각들이 저는 뭐 멀지 않아 저는 무너질 날이 곧 오지 않을까. 네.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결국 이제 뉴 이재명에 대한 반발 같습니다. 예. 아주 거센 반발이죠. 예. 근데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캐파를 늘리는 건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라고 오는 사람들을 밀어내는지 그 이유를 납득 못 하겠어요. 이 질문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짜 바라는 사람이면요. 네. 당연히 뉴 이재명이라는 지지층 확장을 환영할 일이죠. 아니 예. 예를 들어 우리 김용민 앵커님께서 네. 김용민 브리핑 동접자 수가 늘어나면은 뉴 김용민 싫으십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싫을 리가 없죠. 동접자가 늘어나길 바라죠. 오히려 빠지면은 좀 서운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지층이 확대되는 거는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닌데 네. 이분들은 그거를 또 나쁘다고 보거든요. 선악 구도로 여전히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결적 구도가 저는 구태 정치의 끝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런 합리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능함과 성과에 기반해서 보상적 지지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 주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인 건데, 네네. 이분들이 들어오면은 이분들은 이제 실력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네. 지금 팀 김어준 입장에서는 아니 정치를 그동안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 예. 그동안에 줄 서고 팀 김어준 개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팀 플레이로 영향력을 확대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어준한테 잘 보이면은 다음에도 공천받고 뭐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정치를 쉽게 했죠. 뭐 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를 놀이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취미. 네. 놀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놀이와 취미 정치를 했던 이런 개파의 줄서기 정치를 했던 이런 분들은 사실 뉴 이재명이 들어오면은 네. 앞으로 실력 경쟁을 해야 되니까 두려운 거죠. 네. 또 하나는 뉴 이재명 그룹들은 누구 하나가 어떤 지령을 내려가지고 이쪽으로 가라라고 통제가 되지 않아요. 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납득돼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분들이 아마 뉴 이재명의 그 실체들에 대해서 네. 이런 세력들이 들어오면 네. 굉장히 통제가 어려워지겠다라는 나름의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도 만약에 이제 뉴 이재명으로 분류를 한다면은 네. 저는 내부에 대해서도 좀 비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네. 아니 제가 지금 무소속인데 예. 뭐 예를 들면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만 제가 비판합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 윤석열 상대로도 소송을, 저는 당회 상대로 소송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니까 제가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국바세 만들고 소송하고 그 모든 노력을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그 진영 안에서 제가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윤핵관들이 저에게 보였던 그 배타성, 저에게 보였던 그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지금은 이 팀 김어준 쪽에서 이재명 정부를 놓고 또 저한테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갈라치기라는 말을 쓰는 것과 예. 조국 대표가 갈라치기라는 말을 쓰는 게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저는 이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결국에는 팀 김어준이 가진 이런 교리적 한계가 네. 결국에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고인물이 안에서 모여 있다가 웅덩이가 고인물이 썩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정치가 뉴 이재명을 중심으로 새로운 스탠다드, 뉴 스탠다드 정치, 한국 정치의 새로운 표준을 원하는 전 국민적 시대 정신에 이분들이 아주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데 네. 저는 시대 정신과 싸운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과 싸우는 거 아닌가. 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 정말 말씀 잘하시죠. 예, 정신도 마주 맑은 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